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니즘당 창당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내가 보는 세상, 오늘도 즐거워서 활동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 정말 활동가인데 어떻게 즐거워서 활동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에 부딪히고 되게 큰 구조적인 문제들과 항상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일이 많아서 즐거운 일이 사실 별로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서 활동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지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 활동의 연대기, 2010년대 이후의 연대기에서 제가 약 8년, 7년 동안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좀 당사자로서 이 운동을 관통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활동 경험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저의 세대의 어떤 활동가들을 바라보셔도 좋고, 아니면 뭔가 좀 공감하면서 힘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활동 연대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좀 영상으로 제가 지난해에 만들어둔 게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네, 첫 번째 영상은 처음이 뭐죠? 알바시급 10,000원으로 부당해고 당장 철회죠.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은 제가 이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그런 역사들을 좀 사진으로 담아봤고요. 첫 번째 이제 영상은 뭐 노동운동 아니면 탈핵운동, 생태운동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담아봤어요. 퀴어 운동이라든지. 그래서 그냥 쭉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보기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굳이 보여드린 것도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20, 30대들 굉장히 소셜미디어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리고 요새 또 인스타그램으로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서 계속해서 뭐 재밌게 보고 비슷한 포맷을 활용해서 자기도 뭐 춤을 춘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어떤 옷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문화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 사회운동가, 젊은 사회운동가들도 좀 할 수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굳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저의 활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운동으로 이제 사회운동을 만났는데요. 학교에서 알바노조를 만났어요. 알바연대를 만났고 이제 알바연대는 이제 당시에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노동자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된다.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의 최저임금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너무나 적은 금액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던 단체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당연히 알바를 하고 있었고, 제 많은 친구들도 다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공감이 됐죠. 왜 나는 휴게 시간이 없지? 왜 나한테는 주휴수당이 없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노동법을 알게 될수록 이 현실이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바노조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한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알바노조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막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가가지고 막 최저임금 올리라고 막 하고 경제인 총연합회 거기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을 대변하면서 맨날 동결, 뭐 최저임금 삭감 이런 거 얘기할 때 경제인 총연합회 앞에 가가지고 막
점거하고 그리고 뭐 국회 앞에 가서 최저임금 10,000원 올려라 이러면서 막 단식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뭐랄까요, 전투적인 네 젊은 단체지만 굉장히 전투적으로 많이 노동 운동을 했었고, 그때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노동 운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되게 편견이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로자와 노동자라고 했을 때 근로자는 뭔가 세련되고 정장을 입었을 것 같은데 노동자는 작업복을 입고 뭔가 빨간 머리띠를 둘렀을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딘가에 가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 노동자라는 것의 인식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알바들, 그러니까 청년들도 다 노동자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노동운동을 할 때도 보통 노동운동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런 전투적인 방식들 말고 좀 다른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노동운동이라고 하면은 노동절 5월 1일에 이제 시청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하고, 그리고 11월에 전태일 열사 이제 길에 모여가지고 그때 또 투쟁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당시에 5월 1일에 따로 알바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알바 노동자들 모여 해가지고 막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을 상징하는 뭐 삼각 김밥이라든지 뭐 아니면 맥도날드 노동자들을 상징하는 햄버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탈을 쓰고 행진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우리도 노동자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니 최저임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하면서도 되게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으로 저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도에 페미니즘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냥 뭔가 원래 관심 없었는데 이렇게 관심 확 전환됐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노동운동 영역에 있으면서 굉장히 재밌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조직을 만났는데, 사실 이 안에서도 나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꿈과 욕망과 어떤 조직적인 목표와 이런 것들이 잘 맞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게 이제 페미니즘이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메갈리아라고 최근에 막 뭐 손가락이 어쩌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메갈리아가 등장한 이후로 그 운동사회 안에서도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단체 말고요, 여성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 있는 운동가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 단체에도 이게 문제야, 왜 대표들은 다 남자가 하는 거지, 왜 뭐는 뭐지, 막 이러면서 뭐 여성활동가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엄마다운 모습, 너는 엄마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과 저거 해보고 싶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딱 이제 벌어졌는데, 평소 같으면 이제 여성단체들이 나가서 그것에 의미를 분석하고 경찰과 검찰에게 이제 항의하고 이런 것들을 했겠지만, 강남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시민들이 강남역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서 추모를 하고 꽃을 두고 거기에 나타난 안티페미니스트들과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활동가로서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이 맨날 있던 사건이잖아요. 맨날 여성들은 죽어왔었고 묻지마 살인이라는 이유로 가려졌었지만,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여성 시민들을 보고 이 운동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알바노조 같이 하던 친구들하고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불꽃페미 액션이라는 단체가 된 거고, 2016년도에 그래서 시작했던 게 낙태죄 폐지 운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미투, 여성 혐오는 민주주의에 함께 갈 수 없다, 그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의 어떤 여성 혐오 발언들과 싸우는 것, 굉장히 우리는 저 비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도 박근혜를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집회 안에서 뭐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민사회 안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들도 함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페미니즘이 굉장히 많은 허브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노동운동보다 페미니즘을 만나고 훨씬 더 그랬는데, 뭐 차별금지법, 성소수자권, 동물권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너무나 잘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뭐랄까요, 평등, 착취하지 않는 이런 감성들이 이제 차오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고, 그렇다면 타인이 나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뭐랄까요, 어떤 한 자유든 용인되어도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페미니즘에서 이제 지역 운동으로 이제 지금 약간 발가락으로 담근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도 페미니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집회에서 목소리 외치는 것들, 굉장히 요구안들이 많은데 이것이 실제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법을. 근데 그거를 우리의 목소리를 통과시켜줄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없나 했는데 그냥 단순히 놓고 봤을 때는 국회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도 안 되는 여성 의원 비율을 보고, 이거 진짜 문제다.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이게 사회가 빨리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창당 운동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출마를 하는데, 창당 운동을 하는데 창당이 안 됐으니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로 못 나가요, 당이 없으면. 그래서 지역구로 출마를 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 지역운동과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살고 있던 곳은, 저는 사실 이제 밥 먹고 잠자는 그런 곳으로만 활용했었는데, 거기서도 우리 지역의 어떤 성평등과 노동과 복지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힘쓰는 활동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마를 하고 나서 그런 활동가들과 좀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역운동?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또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가지 이제 의제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넣어봤어요. 이제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인데요. 2014년에 있었죠.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그 국가가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 감각이 엄청 높아졌었고,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게 그냥 어떤 다치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게 이후에 노동운동, 페미니즘 운동으로 다 연관이 되는 그런 감성이 또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써봤고, 농촌 여성 문화예술 포럼이라고, 제가 이제 시니어 페미니스트들, 영페미 말고요, 90년대 영페미 말고 그 윗세대들을 만나는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얼마나 또 다른가를 또 알게 되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남편이 당연히 있으시고, 명망가 남편과 함께 남편의 돈으로 운동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지, 이런 고민을 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기고를 하기도 했고, 또 2019년에 이제 공익활동가 협동조합 동행이라는 곳에서 또 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일자리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좀 더 이 활동가들 또는 활동판 전체에 대한 시각을 좀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너무나 돈 안 받고 일하시는 어려운 활동가분들, 그리고 뭐 그 안에서의 그 뭐 직급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원하는 것과 충족되지 못하는 것의 어떤 차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게 되는, 이 활동판과 활동가들에게 애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써봤고요. 네, 갑자기 이렇게 새시대 운동을 너무 재밌어야 한다라고 넘어가는데,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한 7, 8년 정도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재미예요. 뭘 하든 재밌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왜 재밌어야 하냐라는 것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을 했지만, 사실 재밌어야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그래서 활동가들 다 관종이잖아요. 다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공유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막 신문에 많이 났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으면 그게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좀 편하고, 편하고 좀 쉬어야 하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용은 되게 급진적이더라도 형식은 온건하고 부드럽게 해야 된다. 간혹 보면 내용은 온건한데 형식은 되게 과격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보다 이제 이런 쪽을 이제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재미있어야 활동가들이 힘을 내서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활동 자체에서 웃으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게 좀 베스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재밌어야 하냐. 그래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보는 사람이 재밌으려면 뭐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여기 이걸 했었어요. 2015년에 그 국회 앞에서 알바해서 생활비도 못 버는 쓰레기 내 인생 이래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 그때 당시에 막 윤서인이 막 그래 너는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소할까 막 고민도 했었는데, 여튼 이것도 굉장히 많은 공유가 됐었고, 당시에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시기였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청년들이 저렇게 자신을 생각하는구나.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렵구나. 그런 것들을 딱 느낄 수 있잖아요. 올려야겠구나. 이거 알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 사실은 뭐 우리가 열심히 요새 하고 있는 퍼포먼스 동영상, 사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퍼뜨리는 거, 조회수가 높은 거, 공유회 수가 많은 거,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거 당시에 이제 유병재가 어디 SNL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 보고 그거 패러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다 있는 것들을 패러디하고 좀 위트나 유행하는 문화를 관찰해서 넣는 거. 유행하면 사람들이 뭔가 익숙하거든요. 익숙한데 재밌거든요. 익숙한데 맛있는 맛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즐거운 표정이어야 된다는 거. 제가 앞서서 활동가들이 스스로가 즐거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사진이나 퍼포먼스 다 드러나거든요. 그럼 보는 사람도 되게 즐겁고, 그리고 뭐 현수막 문구, 뭐 피켓 문구 이런 거에 되게 이제 재밌는 걸 첨가하려고 했고, 뭐 댄스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고, 하지만 또 되게 진지해야 할 때는 웃음기를 빼야 하는 그런 어떤 다중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퍼포머로서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주로 페미니즘 운동을 할 때 몸으로서 보여주는 방식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어서 삭발해서 보여주는 거. 여자 왜 머리 길러야 돼? 막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삭발하는 걸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재밌고 쉽게 다가오죠. 그리고 천하제일 겨털대회. 여자는 왜 겨드랑이 더 제모해야 돼? 제가 이때가 2016년에 그 딱 알바노조에서 단식하기 직전이거든요. 이때부터 겨털 길러가지고 지금 5년째 있어요, 옆에. 그래서 겨털대회로 내 겨털 사랑해주자.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래 재밌는데 당당하게 이제 겨털을 드러내는 여성들 모습들을 보면서 여성들 스스로도 같이 저 재밌는 물결에 합류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매년 참가자들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재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찌찌해방, 왜 여자만 브래지어 해야 돼? 말하지 말고 보여주는 거죠. 진짜 가슴 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했었고, 한 번에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재밌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새시대 운동가로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영역 뭔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몸과 섹슈얼리티 활동을 20대엔 주로 했지만, 그것이 20대 여성이 겪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이제 92년생이어가지고 이제 3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노동운동을 하고 이랬어가지고 여성 노동이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 거예요. 임금 격차도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왜 사람들은 불법 촬영 이슈에는 몇만 명이 모이는데 임금 격차의 문제에는 뭐 그렇게 모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노동 문제, 뭐 채용 성차별, 뭐 사상 검증, 제가 이 티셔츠 이것도 2016년도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 여성 혐오 웹툰 작가에게 비판을 한 메갈리안들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티셔츠 텀블벅을 했었죠. 그 티셔츠 텀블벅으로 1억 원 가량의 텀블벅이 모여서 티셔츠를 발행을 했는데 이 티셔츠를 입었다고 게임 회사 넥슨에서 성우를 해고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막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걸 입고 와봤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사상 검증 문제, 아니면 성별 임금 격차, 가사노동, 유리천장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정폭력 문제, 아직도 너무나 발화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여성주의 정치, 뭐 페미니즘 정당, 아니면 뭐 할당제 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니까 그런 것들 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단연 돈 문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단체에 취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단체와 내 관심 분야에서 오롯이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시민단체 취업을 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동행이나 이런 곳에서 잠깐 일할 때는 있었는데 정말 잠깐 일하는 맛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 아르바이트로 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나라고 하면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이렇게 할 일이 쌓였는데 어떻게 아르바이트에 내 시간을 쓰나 이러면서 시간 쓰기 너무 아깝다면서 알바도 못하겠다 약간 이러고, 세 번째 그나마 이제 저한테 생계가 됐던 게 뭐 기구, 강의, 외부 발제, 프로젝트 인건비, 아니면 녹취 알바 이런 것들 그나마 제가 이제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활동도 하고 돈도 버니까 좋기는 한데 좀 너무 비정기적인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죠. 내 생계 어떡하지? 네 번째는 언니들한테 얻어먹기인데요. 돈이 너무 없어. 근데 배고파. 어쩔 수 없어요. 언니들이라면 시민사회 활동가 언니들, 여성단체 언니들, 뭐 일다 언니들, 이런 언니들한테 이제 저 밥 못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이러면 이제 사주시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얻어먹을 수만은 없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저의 주요한 고민이었고요. 그 외에는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각종 디자인, 영상 제작, 이거는 이제 여성 활동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기존 단체에서 뭐 디자인을 해라, 아니면 청년 활동가, 너가 청년이니까 영상 잘 만든지 않냐, 뭐 이틀에 하나씩 만들어라 이런 거 주문을 듣고 정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런 거,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뭐 청년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어떤 기대에 마주쳐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해도 안 바뀔 때. 뭐 업무 방식이나 조직 문화의 문제점, 조직 구조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참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바뀌고 오히려 문제 제기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할 때, 이럴 때가 항상 너무 힘들었죠. 저는 이제 또 조금 더 말하자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비합법 조직, 언더 조직이라고 불리는 그런 80년대식의 운동권 문화를 잠깐 경험을 했었는데 그곳이 되게 그랬었어요. 굉장히 수직적이고 위계와 나이를 중시하고 뭐 선후배 문화가 확실하고 여성 남성의 성역할 구분이 확실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이제 꼬리 자르는 방식으로 이제 조직에서 퇴출하고, 그래서 페미니스트로 정치한 후에 문제 제기를 다 같이 했는데 어떤 조직적인 반성이나 사과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서 그 당시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좀 돈도 없고 힘들지만 어쨌든 활동을 이어나가긴 하는데, 활동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이렇습니다. 당위보다 즐거움인데요. 해야 돼서 하는 거 말고 즐거우니까, 하면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즐겁지 않으면 운동 그만둘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바꾼다는 효능감이겠죠. 뭐 페이스북이 찌찌방 게시물을 처음에 이제 음란물이다 이러면서 삭제했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다시 복구를 해줬죠. 그래서 그런 소소한 승리, 그리고 낙태죄 폐지, 올해부로 이제 낙태죄가 폐지되었잖아요. 그런 거. 아니 박근혜 탄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를 계속해서 운동판에 있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화가 그 시대, 뭐 탄핵된 2016년, 뭐 폐지된 2021년 이것만이 아니라 이 뒷세대한테도 쭉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뿌듯하고
네, 효능감이 들어서 계속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활동판에 있는 사람들은 좀 모르겠어요. 굉장히 뭐랄까요, 서로에 대한 애정과 끈끈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런 게 있어요. 새롭게 뭔가 이 활동가들 만나는데 이 사람들 나를 너무 환대해줘. 이러면은 이게 어떤 그래 우리 일손 왔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동료를 찾은 그런 환대를 느낄 때, 그럴 때 정말 활동하고 있기 내가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변화하는 순간들을 접할 때, 예를 들어 아저씨들 얘기를 써놨는데요. 제가 이제 아저씨 활동가들에 대한 안 좋은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아저씨 활동가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지역 활동을 하고 뭐 주민자치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아저씨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의 편견 그런 것들 조금 반성하게 될 때, 그럴 때 또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알아가는구나, 내가 성장하는구나, 이런 기쁨을 느낄 때 좀 활동가로서 또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입니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가진 위치와 내가 가진 자원을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목이 내가 보는 세상인데, 사실 제가 페미니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거는 정말 나를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막 그 청년들이 막 라벨링, 막 심리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난 어떤 사람이지? 난 어떤 업무 스타일이지? 난 누구랑 맞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들을 계속 어떻게든 재밌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심리 테스트나 라벨링을 엄청 좋아하는데 몇 개를 제가 저의 위치를 꼽아봤어요. 저는 굉장히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추진력이 있어요. 리스크가 커도 일단은 부딪히면서 배우면서 뭔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끝마무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끝에 가면 이제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활동을 할 때 이 마무리를 꼼꼼하게 잘하는 동료들을 만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 요새 들어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그냥 나는 마무리를 못하니까 완벽한 활동가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운동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갑자기 안정된 주거 환경인데요. 저는 이제 사실 고백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집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독립을 하지 않는 이상 주거 환경은 되게 안정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활동가들보다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여유 시간이 많게 되고, 그렇다 보니 섭외나 기고 요청 등에 좀 자유롭게 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네, 이런 안정된 환경들을 조금 더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빠른 회복력.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삭발하고 막 가슴 까고 겨털 까고 이러니까 욕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처도 잘 받는데 그만큼 회복도 빠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회복을 하려면 계속 말해야 돼요. 내가 뭐 해화욕실과 트랜스 배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욕을 했다고,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옆에서 맞지 이렇게 해주는 활동가 친구들이 필요해요. 근데 활동가들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빠른 회복력이 있고요. 그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래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고, 근데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같이 실행해줄 동료가 있으면 또 좋다. 나는 아이디어는 부족한데 실행력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랑 잘 맞는 분이신 거죠.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가지고 있고 아니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는 거, 그리고 조직이나 단체 안에서도 우리랑 함께하고 있는 활동가, 내 동료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부족한 점은 보완해주고 장점은 끌어내주고 이렇게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